여러분은 이제껏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누군가는 그래도 크게 힘든 일 없이 무탈히 지나갔다며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너무나도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한두 번씩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년부터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지금, 인생의 전환기인 60에서 65세에는 지나간 과거와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곤 합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과 교수 데니얼 레빈슨 박사는 인생을 25년 정도의 주기로 총 4개의 국면으로 나눴습니다. 전 생애를 크게 0에서 22세의 미성년기를 나타내는 봄, 17에서 45세의 성인 초기를 나타내는 여름, 40에서 65세 중년을 나타내는 가을, 60세 이후 노년기를 나타내는 겨울로 구분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꼭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 꽃이 피는 나무도 있습니다. 겨울에 핀 꽃은 고귀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 이른 아침부터 정원으로 나선 70대 최 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최 씨는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공허감과 무료함, 목표도 딱히 없었던 최 씨는 인생이 끝난 마냥 맥 빠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별로 즐겁지도 않은 모임을 나가고, 항상 남편은 잔소리에 출가한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자신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주변 환경에 휘둘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그동안 미뤄왔던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는 것도 잘 안 먹었지만 근육만 빠지고 건강마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최 씨는 어떤 TV 방송을 보면서 예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정원을 가꿔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뒷마당에 횡한 정원이 있었기에 귀찮아서 하지 못했던 정원 가꾸기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수년간 정원 가꾸기에 매진했습니다. 최 씨의 정원에서 먼저 얼굴을 내미는 건 노란 개나리와 지난 가을 처음으로 심어본 빨간 튤립입니다. 최 씨의 눈에는 사방이 일거리입니다. 잡초는 최 씨에게 최대의 적입니다. 이번에는 목련을 심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집으로 놀러오자 최 씨는 신나서 딸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때? 너무 예쁘네. 엄마가 다 한 거야? 그럼 백합이 향기가 참 좋아. 최 씨는 말년에 매일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원 가꾸기에 몰입하고 나서 인생 살만하구나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릴 적 글을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재작년부터 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시인이 되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움직이고 열심히 살다 보니 근육량도 늘어나고 잠도 잘 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최 씨 할머니처럼 인생의 겨울인 말년이 됐다고 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겨울에도 꽃이 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말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말년에도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식이나 배우자 또는 모임 친구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상처를 받는 게 친구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는 특히나 시샘도 제일 많이 느끼게 합니다.
사실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쉽게 남에게 기대서는 안 되며 내 마음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지 말고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저 상대방의 몫일 뿐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몰라준다고 서운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노년의 인생을 반전시키는데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 전환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언가에 숙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볍게 재미삼아 무언가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숙달될 정도로 무언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숙달이라는 말은 기술이나 하는 일에 익숙하게 통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숙달에 이르기까지는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통해 익히는 숙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의 악기를 숙련해 악기 연주를 할 때 온몸을 바쳐 즐기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가볍게 무언가를 배우면서 익히는 재미도 있지만 무언가에 숙달이 되는 재미는 난생 겪어보지 못한 희열과 살아있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숙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높은 생산성과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최씨 할머니가 정원 가꾸기에 숙달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숙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뇌과학 전문가 박문호 박사가 강력 추천한 도서 인류의 조건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충실하게 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숙달에 다다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완전히 방전되었다고 느끼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에너지원이 열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움직인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나는 이 문제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지칠 수 있으면 제대로 잠들 수 있다. 제대로 자면 개운하게 깨어날 수 있다. 깨어나서 활동하는 동안 심신의 에너지를 확실하게 연소할 수 있다면 모든 순환이 원활해진다. 반면에 뇌만 지쳐 있다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만 피로가 쌓이는 등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도 균형이 무너지고 만다. 애매하게 남아도는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얘기해보면 소인은 가난한 때에는 나약하지만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말이 나온다. 그릇이 작은 평범한 사람은 여유가 조금 생기면 과욕을 부리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범한다는 것이다. 나는 왠지 예전부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옛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구나 하며 통감하게 된다. 어째서 소인들은 여유가 생길수록 교만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잉여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자신의 에너지에 별다른 의식을 갖지 않아도 에너지를 충분히 연소할 수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연소하는 에너지양이 줄어들면서 쌓이기 시작한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에너지가 엄청난 양으로 쌓여 본인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그 불안과 번민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자각적 의식이 자리 잡았을 리도 없다. 게다가 갑자기 생긴 여유의 마음도 해이해진다.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점잖게 즐겨도 좋으련만 그것이 바로 소인의 슬픔, 태연자약하게 지내는 법을 모르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에너지의 완전한 연소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그 연소 방법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잉여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고 몸과 마음을 골고루 지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보면 노인들 대부분은 에너지 부족으로 고민하면서도 반면에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아무리 고령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진정 고민스러워하는 문제 역시 에너지를 어떻게 연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분 좋게 피곤한 감각. 이 감각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느낌과 함께 안정감을 준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언젠가 죽는 날이 왔을 때 이 기분 좋은 피곤한 감각 속에서 죽고 싶다.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감에 젖어 생을 마감하는 것도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다. 자기 생에 주어진 에너지를 완벽하게 고갈시키고 심신의 기분 좋은 피로감이 나른하게 퍼지는 상태라면 죽음조차 편안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유난스러운 감이 있지만 죽음을 잠으로 바꾸어 생각해봐도 좋을 것이다. 하루 동안에 소비해야 할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지 못한 채 잠드는 것은 고통스럽다. 확실하게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면 피곤함에 젖어 자연스럽게 의식이 흐릿해지며 골아 떨어진다. 그러나 잠들면 이대로 2번 다시 눈 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면 두려움에 잠들기가 어렵다.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심신에 나른하게 전해지는 피로감이다. 기분 좋은 피로감을 유발하는 생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하나의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생의 기본기를 이미 획득하는 것과 같다. 물론 잠드는 것을 죽음에 비유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감이 있지만 잠들듯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보다 숙달이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으로 숙달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스포츠를 하든 예술 활동이나 공부를 하든 일정 수준으로 숙달하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물론 숙달에 이르지 못했어도 반복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피로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만함을 느낄 수 없다. 넘치는 에너지를 말끔하게 연소하고 충만한 피로감을 얻고 싶다면 숙달에 이르고 말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나는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숙달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과 거기에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한창 에너지가 넘치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수업 시작 전에 연습하고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서둘러 비우고는 점심시간에 다시 운동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해가 저물도록 전체 연습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밤중에 빈 스윙 연습까지 하고서야 집에 가 잠이 들었다. 그렇게 불태우던 에너지가 내 속에 쌓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으로도 공포스럽다. 그만큼 스포츠에 숙달하는 과정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연소시켜 주었다. 실제로 운동을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는 기다렸다는 듯 노이로제가 찾아왔다. 숙달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만의 기술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나와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던 기술이 연습을 통해 서서히 자신에게 스며들어와 결국에는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나라는 인간을 충실하게 해준다. 최근 들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 존재한 그대로의 나보다 기술을 몸에 익힌 나 자신을 존중하는 편이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흔히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특정 사실에 대해 공통 인식을 보인다고 한다. 한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은 숙달에 도달하는 보편적 권리를 제대로 터득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무슨 일에든 빨리 숙달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운동신경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각종 스포츠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까지 빠르게 도달한다. 반대로 무슨 일이든 지지부진해서 끝을 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절대적인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타고난 재능의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깨치지 못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숙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동경이다.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피어나지 않고 무언가에 능숙해지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동경하는 마음이 뿌리를 내리면 숙달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다. 이런저런 영역의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어도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알고 이를 적용하여 얻어낸 성과가 아니라면 기쁨과 성취감은 반감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당신에게 꼭 맞는 스타일을 찾았다면 설령 인류가 되지 못하더라도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인생에서 당신만의 방식을 멋지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려면 자신만의 확실한 기술이 필요하며 그 기술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시합과는 별개로 연습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체험과 연습을 통해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기술의 가치나 훈련법을 자각하는 과정은 실전 경험보다 각자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깨치기 위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선택한다면 그 종목은 선천적인 운동 능력이나 감각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종목보다는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기술이 경기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종목이 좋다. 그런 면에서 탁구는 특히 기술적인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종목이다. 축구도 기술이 중요한 스포츠지만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초등학교 축구팀과 시합을 하면 성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탁구는 다르다. 성인 초보자가 기술을 제대로 익힌 초등학생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좀처럼 이기기 쉽지 않다. 체격이나 체력만으로도 경쟁이 되는 축구와 달리 탁구는 더 많은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탁구 기술은 저마다 특색이 명확하고 그 기술을 익힌 사람과 익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백핸드 횡회전 서브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적인 요소다. 기술 습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은 적절한 숙달 모델을 찾기 위한 환경 가운데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와 반대로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이 익혀야 하는 기술이 무엇이며 그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연습에 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연습 환경은 의외로 많다. 특히 전문적이고 목적의식이 강한 지도자가 없는 클럽 활동 등에서는 선배들로부터 이어 내려온 체계 없는 방법을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반복하며 형식적인 연습에 그치기 일쑤다. 숙달은 곧 기술의 습득이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연습하고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멍하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하면 숙달에 이르는데 가속도가 붙는다.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순간은 일정 수준의 시간을 투입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찾아온다. 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하는 시간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요령이 손에 잡히는 것이다. 기껏 긴 시간 연습을 했어도 집중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요령이 몸에 배는 순간은 찾아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숙달의 비결은 집중력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상당 시간의 집중력을 지속하는 것은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도 여기저기로 신경이 분산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단련하면 집중력을 지속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적당한 템포의 리드미컬한 운동을 하면 몰입이 쉬워진다. 다리를 떨거나 껌을 씹는 행위, 빙빙원을 그리며 도는 행동 등도 의식 집중이 쉬워지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마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철학의 길이나 사색의 길 같은 말이 있을 만큼 리드미컬한 운동의 전형인 걷기야말로 의식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훌륭한 조력자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숙달의 비결이란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정 영역의 통달한 경험을 토대로 전혀 다른 분야에도 주저없이 도전하고 적용해 보는 것, 그것이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비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최씨 할머니도 정원 가꾸기에 숙달된 경험을 바탕으로 멋진 시인의 꿈도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서 인류의 조건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인생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숙달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서 인류의 조건에는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더욱 구체적으로 원하는 분야를 숙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숙달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최씨 할머니처럼 정원 가꾸기나 내가 배우는 새로운 취미, 등산이나 수영 등의 운동, 혹은 글쓰기, 시쓰기 등에 숙달될 정도로 지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책과 함께 여러분이 말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배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